너는 대체 나를 무엇으로 생각했느냐?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나를 밀어내다니. 내 마음은 정령 돌덩이였느냐? 이것은 사극 드라마 대사가 아닙니다. 조선 역사상 가장 완벽한 군주라 불린 정조가 한 명의 궁녀에게 무려 15년간 짝사랑을 거절당하고 쓴 처절한 반성문이자 고백입니다. 왕이 원하면 누구든 침소로 들여야 했던 시대. 하지만 그녀, 성덕임은 달랐습니다. 승은을 내리겠다는 왕의 명을 단칼에 거절하죠. 그것도 두 번이나요. 화가 머리끝까지 난 정조가 그녀의 하인을 벌하며 협박에 가까운 구애를 하고서야 겨우 그녀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왕의 승은은 가문의 영광인데 도대체 그녀는 무엇이 두려워 왕의 손을 그토록 뿌리쳤을까? 그리고 정조는 왜 다른 후궁이 아닌 오직 자신을 거부한 이 여자에게 그토록 집착했던 걸까요? 오늘은 조선 역사상 가장 세기의 로맨스이자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정조대왕과 의빈성씨, 덕이미의 진짜 사랑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손수건 준비하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우리가 몰랐던 조선왕과 가족에 대해 알아보는 채널, 조선왕가. 마음에 드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역사의 페이지 속에는 왕의 지고지순한 사랑을 무려 3번이나 거절했던 유일한 여인이 있었다는 기록이 전해집니다. 그 누구도 감히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죠. 하지만 결국 그 마음을 받아들인 순간부터 그녀에게는 감당하기 힘든 가장 비극적인 운명이 시작되고 말았습니다. 과연 이 두 사람의 이야기는 거스를 수 없는 숙명적인 사랑이었을까요? 아니면 차라리 만나지 않았어야 할 벗어날 수 없는 애달픈 저주였을까요? 오늘 우리는 절대 권력의 중심에서 피어난 한 왕과 평범한 궁녀의 순수하면서도 슬픈 사랑 이야기를 통해 시대를 초월하는 인간의 고뇌와 선택, 그리고 그 비극적 결말이 우리에게 던지는 깊은 질문들을 함께 탐색해보려 합니다. 단순한 로맨스를 넘어 엄격한 궁궐 안에서 펼쳐진 인간적인 갈등과 희생의 진실을 마주하며 지적인 호기심과 가슴 먹먹한 감동을 동시에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이야기는 조선의 22번째 임금, 정조 이산의 격동적인 어린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왕세손 이산은 태어날 때부터 남다른 무게의 운명을 짊어져야 했습니다. 그에게는 사랑하는 아버지를 눈앞에서 잃는 결코 잊을 수 없는 아픔이 있었죠. 어린 나이에 아버지 사도세자의 비극적인 죽음을 생생히 목격해야 했던 이산은 늘 깊은 고독 속에 잠겨 있었고 한시도 마음 놓을 수 없는 위태로운 세월을 보내야 했습니다. 사방이 벽으로 둘러싸인 궁궐이라는 거대한 세장 속에서 그는 외로운 싸움을 이어갔습니다. 어린 왕세손의 주변은 늘 긴장감으로 가득했고 작은 움직임 하나에도 수많은 시선이 꽂혔죠. 그는 오직 책 속에서만 잠시나마 자유를 찾고 지식과 지혜를 갈고 닦으며 자신만의 길을 묵묵히 찾아 나섰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빛을 잃지 않으려 애썼던 그의 모습은 훗날 개혁 군주로서의 면모를 예고하는 듯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궁궐 깊은 곳 고요한 서고 안에서 왕세손 이사는 한 궁녀와 우연히 마주치게 됩니다. 겹겹이 쌓인 고서들의 묵직한 향기, 창틈으로 스며드는 희미한 빗줄기만이 가득한 그곳에서 그는 운명처럼 그녀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바로 훗날 그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게 될 성덕임이었죠. 먼지 쌓인 책들을 정갈하게 정리하던 덕임의 작고 섬세한 손길, 그리고 그 사이로 스쳐 지나간 찰나의 시선은 두 사람의 마음에 잔잔하지만 깊은 파문을 일으켰을 겁니다. 당시 조선 왕실은 엄격한 신분 질서와 숨막히는 규율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곳이었습니다. 왕세손과 일개 궁녀의 만남은 그저 스쳐 지나는 수많은 인연 중 하나에 불과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운명은 때로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에 가장 평범한 모습으로 찾아오는 법이죠. 어린 이산에게 덕임은 어쩌면 숨막히는 궁궐 생활 속 한 줄기 신선한 바람, 혹은 예상치 못한 위로와 같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녀의 총명함과 더불어 때로는 강단 있어 보이는 모습은 왕세손의 깊은 외로움 속에서 작은 호기심의 씨앗을 뿌렸을 겁니다. 이처럼 두 사람은 서로의 존재를 각인하며 앞으로 펼쳐질 길고도 험난한 인연의 서막을 열게 된 것이죠. 궁궐 깊숙한 곳, 대비의 근엄한 시선이 늘 머무는 듯한 복도를 지나며
이들은 자신들의 미래가 어떻게 얽히게 될지, 그리고 그 끝이 얼마나 비극적일지 상상조차 하지 못했을 겁니다. 한 시대의 가장 높은 곳에 선 남자와 그저 소박하고 평범한 삶을 꿈꾸던 한 여인의 이야기는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첫 만남은 단순한 우연을 넘어 이미 정해진 운명의 거대한 톱니바퀴가 맞물리는 순간이었을 테니까요. 어린 시절의 만남이 스쳐 지나간 인연의 씨앗이었다면 시간이 흘러 마침내 왕위에 오른 이산, 바로 정조대왕의 마음속에서는 그 씨앗이 어느덧 깊은 뿌리를 내리고 굳건히 자라나고 있었을 겁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외로운 왕세손이 아닌 조선의 미래를 짊어진 강력한 군주였지만 그 왕의 지위는 오히려 덕임을 향한 그의 마음을 더욱 간절하고 애틋하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녀의 총명함은 물론 어떠한 권력 앞에서도 흔들림 없는 단단한 기계는 엄격한 궁궐 안에서 정조에게 깊고 지울 수 없는 인상을 남겼을 테니까요. 어쩌면 정조는 숨막히는 궁궐 생활에서는 좀처럼 찾기 힘든 인간적인 순수함과 진정한 자유로움을 덕임에게서 발견하고 한 줄기 희망을 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적극적으로 덕임에게 자신의 진심 어린 마음을 표현하기 시작합니다. 왕의 고백은 한 여인에게 더 없는 영광이자 평생의 행복으로 다가올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덕임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왕의 여인이 된다는 것이 자신의 소중한 삶에 어떤 무겁고 거대한 의미를 지니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죠. 그것은 개인의 자유를 완전히 내려놓고 오직 왕실의 일원으로만 살아가야 하는 숙명적인 삶을 뜻했습니다. 자신의 소박한 꿈과 평범한 일상을 포기해야 하는 거대한 대가였으니까요. 덕임의 마음속에는 깊은 갈등의 그림자가 드리워졌을 겁니다. 한편으로는 지존의 사랑이라는 엄청난 유혹,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만의 삶을 지키고자 하는 간절한 바람이 팽팽하게 맞섰던 거죠. 정조는 여러 차례 덕임에게 승은을 베풀고자 했지만 그녀는 그때마다 지혜롭고 단호한 태도로 그의 간절한 마음과 청을 거절했습니다. 왕의 여인이 된다는 것은 단순히 높은 지위를 얻는 것을 넘어 왕실의 엄격한 규율과 끊임없는 견제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고독한 길임을 덕임은 누구보다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었던 것이죠. 궁궐 안에는 왕의 후사를 바라는 대비와 신하들의 간절한 염원이 가득했고 또한 외척 세력들은 언제든 왕의 주변을 흔들 기회를 호시탐탐 엿보고 있었던 엄중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정치적 압박은 정조를 더욱 옥죄고 있었고 그 속에서 덕임은 자신이 그저 왕의 자리를 굳건히 할 도구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냉혹한 현실을 마주했던 겁니다. 밤이 깊어지면 덕임은 홀로 창밖의 달을 응시하며 깊은 시름에 잠겼을 겁니다. 그녀의 눈에 비친 달은 자유로운 하늘을 유영하는 듯했지만 정작 자신의 삶은 궁궐이라는 거대한 세장 안에 갇혀버릴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휩싸였을 테죠. 다른 궁녀들 사이에서는 왕의 총애를 받는 덕임을 향한 부러움과 시샘 어린 시선이 오갔을 테고 때로는 알 수 없는 수군거림이 그녀의 귓가를 스쳤을 겁니다. 왕의 지극한 사랑을 거부한다는 것은 당시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정조의 마음은 더욱 애가 탔을 겁니다. 그는 덕임에게서 단순한 여인의 아름다움이 아닌 자신과 사상을 공유하고 정신적으로 깊이 교감할 수 있는 진정한 동반자를 찾았을 테니까요. 하지만 덕임의 끈질긴 거절은 그에게 깊은 고뇌와 함께 아픈 상실감을 안겨주었죠. 조선의 왕으로서 모든 것을 가질 수 있었지만 유독 덕임의 마음만은 쉽게 얻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관계는 마치 거대한 두 개의 별이 서로를 끌어당기면서도 결코 완전히 하나 될 수 없는 평행선처럼 위태롭게 이어졌을 겁니다. 왕의 적극적인 구애와 궁녀의 단호한 망설임 사이에서 두 사람의 운명은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계속하고 있었던 거죠. 이 금기된 사랑의 줄다리기는 과연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까요? 덕임은 과연 자신의 소박한 소신을 끝까지 지킬 수 있을까요? 아니면 왕의 지극한 마음에 결국 마음의 문을 열게 될까요? 이 질문들은 궁궐 깊은 곳에 끊임없이 메아리치며 두 사람의 앞날을 더욱 예측 불가능하고 미묘한 긴장감으로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이어지던 고민과 갈등 끝에 결국 덕임은 왕의 지극한 사랑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하고 말았죠. 자신의 소박한 삶을 지키려던 굳건한 마음에도 불구하고 한나라의 군주가 보여준 진심 어린 구애는 어쩌면 그녀의 마음 깊은 곳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을지도 모릅니다. 왕의 마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단순한 사랑의 시작이 아니라 개인의 삶을 왕실의 엄격한 법도와 운명에 온전히 내맡기는 거대한 선택이었을 겁니다. 이제 그녀는 궁녀의 신분을 벗고 마침내 의빈성씨라는 이름으로 왕의 여인이 됩니다. 이는 곧 왕의 지극한 사랑이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순간이자 두 사람의 관계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음을 알리는 상징적인 변화였죠. 왕의 지극한 마음은 의빈성씨를 향한 끝없는 사랑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두 사람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기쁨이 찾아왔으니 바로 귀한 아들 무뇨세자의 탄생 소식이었습니다. 어린 세자가 태어나자 궁궐안은 온통 축제 분위기로 들썩였고 정조대왕의 기쁨은 그야말로 하늘을 찌르듯 절정에 달했습니다. 한 나라의 왕으로서 그리고 한 아이의 아버지로서 정조는 아마 생애 가장 행복한 순간들을 보내고 있었을 겁니다. 의빈성씨 또한 자신의 품에 안긴 아들을 보며 세상을 다 가진 듯한 충만한 행복을 느꼈겠죠. 아들을 품에 안고 환하게 웃음 짓는 정조와 의빈성씨의 모습은 엄격한 궁궐의 규율 속에서도 피어난 사랑의 결실을 여실히 보여주는 듯했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이제 한 생명으로 이어져 영원히 지속될 것만 같았죠. 하지만 행복은 언제나 영원할 수 없는 걸까요? 채 피어나지도 못한 어린 세자에게 갑작스러운 불행이 닥쳐왔습니다. 온 백성의 기대를 한몸에 받으며 태어났던 무뇨세자가 너무나도 허무하게 세상을 떠나고 만 것입니다. 궁궐을 가득 채웠던 기쁨의 환호성은 한순간에 애통한 곡소리로 변했고 정조와 의빈성씨가 그토록 애지중지했던 세자의 처소는 싸늘한 침묵만이 감도는 텅 빈 공간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잃은 슬픔은 그 어떤 말로도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이었을 겁니다. 특히 의빈성씨에게는 그 충격과 상실감이 너무나도 컸겠죠. 아이를 잃은 어미의 비통함은 그녀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었을 것입니다. 어린 아들을 먼저 떠나보낸 지채 얼마 되지 않아 비극은 다시 한번 의빈성씨에게 찾아왔습니다. 슬픔에 잠겨 병색이 깊어진 그녀 또한 결국 사랑하는 왕과 아들을 뒤로하고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연이어 찾아온 두 번의 이별은 정조대왕에게 씻을 수 없는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한나라의 군주로서 그 어떤 어려움도 헤쳐나갈 수 있었던 강력한 왕이었지만 사랑하는 여인과 아들을 연이어 잃은 인간 이사는 그저 절망에 몸부림치는 한 남자일 뿐이었습니다. 그는 깊은 슬픔에 잠겨붓을 놓지 못하고 텅 비어버린 궁궐 안에서 홀로 고통스러운 밤을 지새웠을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은 상실감은 그의 마음을 찢어놓았고 그의 삶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의 그림자로 뒤덮이게 된 거죠. 이처럼 왕실의 엄격한 규율과 피할 수 없는 운명은 한 개인의 삶에 얼마나 가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이 비극적인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사랑하는 사람들을 연이어 떠나보낸 정조대왕의 슬픔은 단순히 한 개인의 비애를 넘어서는 것이었죠. 한나라를 다스리는 군주에게도 어찌할 수 없는 거대한 운명의 무게로 다가왔을 겁니다. 조선의 개혁을 꿈꾸며 강력한 왕권을 휘둘렀던 그였지만 가장 소중한 이들을 지켜내지 못했다는 상실감은 그의 마음 깊은 곳을 찢어 놓았을 거예요. 절대적인 권력을 손에 쥔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여인과 아들을 잃은 인간 이사는 그저 절망에 몸부림치는 한 남자일 뿐이었으니까요. 그의 비극적인 절규는 텅 빈 궁궐을 가득 채우며 역사의 한 페이지에 깊은 슬픔으로 새겨졌을 것입니다. 왕실의 엄격한 규율과 피할 수 없는 운명이 한 개인의 삶에 얼마나 가혹한 그림자를 드리울 수 있는지 이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뼈아픈 교훈을 전하고 있죠. 권력의 정점에 서 있던 임금조차도 사랑 앞에서는, 이별 앞에서는, 그리고 삶과 죽음의 섭리 앞에서는 한없이 나약한 인간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정조의 비극은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혁 군주로서 이룩한 수많은 업적 뒤에는 이처럼 지독하고 아픈 사랑의 상실이 자리하고 있었던 것이죠. 역사는 단순히 왕조의 흥망성쇠나 정치적 사건들의 나열만은 아닙니다. 그 안에는 이처럼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감정, 즉 사랑과 슬픔, 고뇌와 희망이 뒤섞인 생생한 삶의 이야기가 녹아있음을 우리는 정조와 덕임의 비극적인 사랑을 통해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역사가 곧 인간의 삶과 감정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일깨워주고 있는 셈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깊이 들여다본 정조와 의빈성 씨의 이야기는 그저 오래된 옛날 이야기로만 치부될 수 있을까요? 저는 결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조대왕은 사랑하는 의빈성 씨를 잃은 후에도 그녀를 단 한순간도 잊지 못해 수많은 애틋한 기록과 추모의 흔적들을 역사 속에 남겼습니다. 그녀를 그리워하는 글을 직접 쓰고 그녀의 무덤을 세심하게 돌보며 숨을 거두는 날까지 그녀를 마음속 깊이 간직했으니까요. 이는 한나라의 왕이 한 평범한 궁녀에게 보낸 지극한 사랑이 얼마나 진실하고 깊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들의 비극적인 사랑 이야기가 오늘날까지도 수많은 사람의 입에 오르내리며 깊은 공감을 얻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들의 삶 속에 시대를 초월하는 보편적인 메시지가 고스란히 담겨있기 때문일 겁니다. 왕의 지극한 사랑을 무려 3번이나 거절했던 궁녀 성덕임의 용기 있는 선택, 그리고 마침내 그 사랑을 받아들인 후 찾아온 짧고도 강렬했던 행복과 너무나도 비극적인 이별. 이 모든 과정은 우리에게 사랑의 진정한 본질이 무엇인지, 한 번의 선택이 얼마나 무거운 책임을 동반하는지, 그리고 이별의 아픔이 얼마나 큰 상실감을 가져오는지 다시금 되묻고 있는 것이죠. 신분의 차이를 넘어선 애틋한 마음, 그리고 피할 수 없는 비극적인 운명 속에서도 꿋꿋하게 피어났던 그들의 사랑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이를 잃은 슬픔은 시공간을 초월하여 모든 인간이 겪는 너무나도 보편적인 감정이니까요. 정조와 덕임의 이야기는 단순히 조선 왕실의 비극적인 로맨스를 넘어 사랑과 이별이라는 인류 공통의 경험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을 우리에게 선물하고 있는 것이죠. 역사 속에 영원히 묻히지 않고 오늘날까지도 생생하게 살아 숨쉬는 정조와 의빈성 씨의 이야기는 절대 권력의 그림자 속에서도 피어났던 한 사람의 순수한 마음이 가진 놀라운 힘을 증명합니다. 그리고 사랑과 이별이라는 보편적 감정이 얼마나 깊은 울림을 남기는지 우리에게 끊임없이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이란 과연 무엇인가? 라는 영원한 물음을 남기며 오래도록 기억될 소중한 역사로 남을 겁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